대마도에서 바라본 부산의 모습입니다. 신기루가 아니냐 하지만 신기루가 아닌 실제 모습입니다. 사진에 찍힐 만큼 부산과 대마도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는 50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49.5km에 불과하죠. 서울에서 이천까지의 거리가 51.9km인데 이보다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 일본 땅이라는 대마도는 정작 일본과는 14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과 오죽 가까우면 날씨가 맑은 날에 대마도에서 한국 쪽을 바라보면 부산의 빌딩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밤에는 야경으로 반짝거려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불꽃축제가 열릴 땐 대마도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할 정도로 잘 보인다고 하죠. 부산에서도 당연히 대마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거제도, 통영, 창원 등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면 대마도가 보입니다. 경상도라면 어디서든 대마도의 모습이 보일 지경인데요. 이렇게 보니 그냥 옆 동네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깝다니 그냥 한국 땅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대마도는 예로부터 한국의 영토였습니다. 아름아름 알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북도, 쿠릴열도, 센카쿠 열도 등 일본이 시끌벅적하게 공론화시켜온 영토 분쟁들을 생각하면 대마도 문제는 아직도 수면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오늘도 대마도가 한국 땅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대마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나머지 대마도에서는 간혹 한국의 라디오 방송이 들리기까지 합니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전망대 근처 북쪽 해안가에서는 대한민국 이동통신 신호가 잡혀 로밍 없이 음성통화 연결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마도 현지인도 한국통신사 신호가 잡히는 바람에 로밍이 되어버리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일은 오래전부터 종종 있어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마도 주민은 집에서 그냥 아는 사람과 통화를 했을 뿐인데 고액의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에 접속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죠. 부산 해운대 아파트 인근 장산을 오르던 한 주민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일본 통신사에 자동으로 접속돼 로밍 요금이 청구되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었죠. 대마도의 기지국 전파를 수신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깝습니다. 일본 본토보다 한국과 더 가까운 대마도는 사실 한국의 땅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자료들도 무수히 존재하고 있죠. 한 번은 한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유명한 한국사 강사였던 설민석이 출연하여 이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패널들의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가사를 지적합니다.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는 가사가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죠. 이에 그는 앉은 자리에서 술술 증거를 대며 과거 대마도가 조선의 땅이었다는 설명을 시작합니다. 대마도는 고려국의 목이다. 옛날에는 신라인들이 살았다. 라는 내용은 대마도의 무사가 쓴 대주편연약에 기록된 내용임을 들며 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에도 대마도에서 조공을 바쳐왔음을 설명했습니다. 대마도가 우리의 속국 개념이었다고 하죠. 대마도와의 긴밀한 연결은 신라와 고려를 지나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마도가 왜구의 본거지가 되어 자꾸 조선을 공격해오자 태종이 세종 원년에 직접 대마도를 정벌하는 전쟁을 벌였죠. 그리고 태종이 쓴 정대마 도교서를 보면 첫머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했으니 본 우리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있다. 외인으로서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다 와서 때로는 도적질로 나서서 평민을 위협하고 노력질하며 마음대로 고아와 과부, 사람들의 처자를 해치며 사람이 사는 집을 불사르니 흉악무도함이 여러 해 되었다. 라고 말이죠. 덧붙여 지난 수년 동안 너희 왜구들의 생살, 껍질을 벗겨서 씹어먹는 꿈을 몇 번이고 꾸었다라는 문장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구들에 대한 태종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바로 얼마 전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조직인 제니스가 펴낸 기밀책자에서였습니다. 제니스 시리즈 가운데 제75권은 한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두 권으로 편철되어 있는 이 책의 제목은 한국, 대마도와 제주도 포함입니다. 두 권 중 첫 번째 책의 표지부터가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책을 펼치면 이런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제주도가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대마도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는 모습이죠.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지도를 봐도 대마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나 실록에 쓰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본인이 만든 지도와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서구권에서 그린 지도를 봐도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죠. 사실 이것은 대마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독도를 방패 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이다. 라고 말이죠. 수많은 역사적 증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마도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 땅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음과 마주보는 땅이라 하여 대마도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는 공식은 사실이 아니라 세뇌였던 것입니다.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한국 정부는 대마도에 관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이 문장에서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였습니다. 그만큼 대마도 반환을 강렬하게 원했다는 의미죠. 사실 한국이 대마도를 반환받는데 국제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받았던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이 오가사와라 군도를 돌려받기 위해 제시한 자료는 하야시 시에이가 제작한 삼국 접양지도인데요. 이 지도에는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측에서 마음먹고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면 한국 영토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워낙에 강력한 탓에 대마도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하지만 대마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공주시의회 이종훈 의장은 대마도 한국 반환 요구와 관련해 직접 대면 토론회를 갖자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일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미 지난 여름 하츠무라 큐조 의장에게 대마도 한국 반환 요구의 당위성을 여러 사료와 논거를 들어 주장하면서 한 차례의 서신을 보낸 바 있는데요. 한 달여가 지나서 대마도의 코미야 노리요시 씨로부터 반박 답신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논거를 폄훼하고 정당한 논거를 무시하는 일본 측 답신을 받아보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라고 제안하게 된 것이죠. 이 열정적인 의장이 일하고 있는 공주시에서는 얼마 전에도 대마도를 주제로 한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장은 현재 일본이 대마도를 시로 지배하고 있지만 보다 항구적이고 장구한 차원에서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장차 우리나라가 만주와 대마도 등 고토 회복에 대한 원대한 꿈을 이뤘으면 한다라며 강력한 대마도 반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래로 힘을 보태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독도 가수 서희 씨는 끊임없이 독도 노래를 발표하는 가수인데요. 최근에는 그가 대마도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가사를 담은 대마도의 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동맹인 미국까지 낀 타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얼마 전 한국의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사안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하는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한미일 회담 후 열린 한일 회담에서 모리 타케오 외무성 사무처관은 우리 외교부 제1차관에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오늘날까지도 뜻을 굽히지 않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독도를 방패 삼아 대마도를 숨기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한국에서 대마도 반환을 원하는 목소리들이 더욱 커진다면 결국에는 독도 분쟁이 불식되고 대마도 또한 언젠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장의 신빙성이 없다며 알아보지도 않고 낭설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멀지 않은 미래의 대마도가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